옛날 한 옛날에 어여쁜 처녀 김나연이 살았습니다. 나연은 막개년을 넘겨 그 미모가 만개하니 온 동네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는 늘 현모양처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미래의 낭군님을 고르는 기준만큼은 남다르게 높았습니다. 외모도 출중해야 하고 집안도 넉넉해야 하며 무엇보다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내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연이 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뭇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사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좋은 옷매무새까지 누가 보아도 귀한 집 자제임이 분명했습니다. 첫눈에 마음을 빼앗긴 나연은 그 사내의 신분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던 안악에게 조심스레 물으니 그는 최근 이사온 부잣집 외동아들 박진우이며 마침 혼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분이다. 나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체면불구하고 먼저 진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때로는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기도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당찬 모습에 진우 역시 곧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받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떠들썩한 혼례식이 끝나고 나연의 어머니는 사위 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글썽이며 당부했습니다. 박서방, 우리 나연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부디 깊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주게나. 자네만 믿고 보내는 것이니 평생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잘 보살펴주게. 첫날 밤 신방에는 붉은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기름 등잔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연과 진우는 마주 보고 앉아 있었지만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후끈한 열기와 은밀한 기대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볼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 서로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어색하고도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신방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칠게 벌컥 열리더니 진우의 어머니인 최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밖을 보아라.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나 혼자는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겠다. 오늘 하룻밤만 이혜미가 너희들 방에서 신세 좀 지자꾸나. 최씨 부인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능청스럽게 말하고는 대뜸 신랑 신부가 누워야 할 붉은 비단 이부자리 속으로 쏙 들어가려 했습니다. 나연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순간 말문이 막혔고 설렘과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변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시집온 새색시가 어찌 엄연한 시어머니의 청을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해괴하고 민망했던 첫날 밤이 지나고 정말 최씨 부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다음 날부터 하늘이 구멍 뚫린 듯 굳은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꼬박 일주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렸고 최씨 부인은 아이고 천둥소리 무서워라. 번개가 번쩍하는구나 를 연발하며 그 핑계로 꼬박 일주일 내내 아들 부부의 신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신랑 새신부 사이에 끼어 잠을 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불편한 동침이 계속된 것입니다. 나연은 하루하루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시집온 지 얼마 안 된 새색시가 감히 시어머니께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진우에게라도 이 불편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연은 답답한 마음에 옆에 누운 진우의 팔을 쿡 찌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어머님께서는 언제쯤이나 당신 방으로 돌아가실 작정이래요? 비가 그친 지가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천둥 번개가 무섭다고 하시니 저는 정말이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너무나 불편하고 힘듭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속삭임에 대답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또한 컸기에 늘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어머니를 감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이 달랬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네, 어머니께서 몇 해 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쩍 기력도 쇠하시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오. 아마 우리가 이제 막 혼이 나여 한방에서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보니 더 그러신가 보. 네, 어머니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오. 부디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해 주시오. 내가 잘 말씀드려서 곧 당신 방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소. 나연은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불평할 수도 없었지만 가슴속 답답함과 억울한 마음은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 더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신혼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간섭은 비단 잠자리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직도 어린 아들을 돌보는 어미인 양, 혹은 질투심 많은 여인인 양, 아들 부부의 신혼생활 사사건건에 끼어들며 며느리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밥상머리에서의 간섭과 어리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나연이가 찌은 따끈한 쌀밥 위에 먹음직스러운 장조림 한 점을 집어 남편 진우의 밥그릇 위에 살포시 놓아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빤히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이 입을 삐죽 내밀며 금세 토라진 아이처럼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만 그렇게 챙기는 게요. 이 늙은 시어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냐? 며느라기가 반찬 놔주니 밥맛이 더 좋겠네. 나도 그 장조림 맛 좀 보자꾸나. 어서 이 어미 밥그릇 위에도 하나 턱 올려다오. 나연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의 밥그릇 위에도 장조림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돕느라 잘 익은 김치를 먹기 좋게 손으로 쭉 찢어 상 위에 놓자 그것을 본 최 씨 부인이 또다시 아양을 떨듯 말했습니다. 어머머, 우리 며느라가. 너는 어쩜 김치도 이렇게 맛깔나게 잘 찢는구나. 아들 입에만 넣어줄 것이 아니라 이 늙은 어미 입에도 하나만 그렇게 찢어서 쏙 넣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야 효부지. 나연은 시어머니의 이런 철딱서니 없는 행동과 끝없는 간섭에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많은 식구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차마 시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김치 조각을 시어머니 입에 넣어주어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듯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물거리며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나연은 체한 듯 속이 답답해 밥을 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신방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낮에 있었던 김치 사건 때문에 분하고 속상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감싸주기는커녕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떠오르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얄밉고 증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던 나연은 더 이상 이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누워 역시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듯한 남편 진우의 옆구리를 홧김에 쿡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속삭임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목소리로 따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이게 정상적인 신혼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방에서 주무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밥상에서 저에게 김치를 입에 넣어달라고까지 하시는데 저는 당신의 아내로 이 집에 시집 온 것이지 어린아이 같은 시어머니의 수발이나 들고 온갖 비위나 맞추는 하녀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저는 정말이지 숨이 막혀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아내의 격하고도 절실한 하소연에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함과 괴로움,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왜 모르겠소. 부인, 당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지 왜 모르겠소.
나 역시 당신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엿한 가장으로서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소이다. 하지만 홀로 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밤마다 잠 못 드시고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당신도 옆에서 보지 않았소. 네, 어찌 불쌍한 어머니께 매정하게 이제 그만 당신 방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소. 나 역시 아들로서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서 너무나 괴롭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남편 역시 자신만큼이나 괴로워하는 모습에 나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아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남몰래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점점 구체화되던 다소 엉뚱하고 대담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던 나연이 마침내 남편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진우에게는 실로 하늘이 두 쪽 날 만큼 대담하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혹시나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외로워하시는 어머님께 새로운 남편감, 그러니까 좋은 짝을 찾아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뭐라? 부인, 당신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아니, 어머니께 새 남편을 찾아드리자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오? 돌아가신 아버님께 대한 크나큰 불효일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오. 그런 망측한 생각은 당장 거두시오. 절대로 안 될 말이오. 진우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기겁하며 자리를 벌떡 일으킬 듯 펄쩍 뛰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찌 감히 그런 천륜을 어기는 발칙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아내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남편의 격한 반응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머님께서 저리 외로워하시고 우리에게 집착하시니 밤낮으로 우리 부부 사이만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마음 맞는 좋은 분을 만나 의지하며 새 출발을 하신다면 어머님께도 외로움을 달랠 좋은 말벗이 생겨 남은 생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우리도 비로소 진짜 부부로서 오붓한 시간을 갖고 우리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대한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홀로 남으신 어머님의 남은 생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또 다른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야 잠시뿐이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은 평생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나연은 조곤조곤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며 논리적으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당돌한 생각에 길길이 날뛰며 완강히 반대하던 진우도 아내의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홀로 외로워하며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아름다운 아내와의 꿈같은 신혼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어쩌면 새로운 삶의 동반자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과 아내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자 진우의 마음은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완강한 반대와 거부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그 대담한 계획에 대한 묘한 기대감과 흥분마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을 빛내며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부인, 듣고 보니 당신 말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소이다. 그래, 우리 어머님께 좋은 짝을 찾아드립시다. 어머니의 외로움도 덜어드리고 남은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말이오. 이야, 이건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이오. 아니, 당신보다 어쩌면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소. 당장 내일부터 내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온 동네방네 수소문하여 우리 어머니께 걸맞은 좋은 분을 찾아보리다.
마침내 아내에게 완전히 설득된 진우는 오히려 아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새 남편감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일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부부는 그날 밤 잠든 시어머니 몰래 서로의 귀에 속삭이며 은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장난기 어린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침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또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비운 사이 나연은 올커니 기회다 싶어 은밀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일대에서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중매쟁이 노파를 집으로 정중히 불렀습니다. 나연은 중매쟁이 노파에게 값비싼 비단 필과 놀이개를 먼저 선물로 안기며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시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외롭고 적적해 보이셔서 혹시 좋은 분을 만나 남은 생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중매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성사되기만 한다면 지금 드린 것의 몇 배라도 후한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중매쟁이 노파는 나연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진짜 속내와 최 씨 부인의 성정,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를 대강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뒤 최 씨 부인을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척하며 살갑게 말을 걸고 인상과 관상을 두루 살핀 후 나연에게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새애기, 내가 시어른을 뵈니 과연 미모가 출중하시더이다. 아직도 젊은 시절의 고운 태가 남아있으시더구먼. 그런데 척 보아하니 감정이 좀 풍부하고 외로움을 남들보다 곱절은 더 타는 분 같으니 성격이 모질거나 강한 사내보다는 물처럼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며 너그러운 분이 짝으로 어울릴 듯하오. 쉽지는 않겠지만 내 새애기의 그 효심에 감복하여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네.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시게. 중매쟁이 노파는 약속대로 빠르게 인근 마을까지 수소문하여 최 씨 부인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나연은 그동안 시어머니 몰래 집안을 더욱 깔끔하게 정돈하고 귀한 손님을 맞이할 다과며 술까지 정성껏 준비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남편 진우 또한 아내의 계획을 응원하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창하기 그지없는 어느 날 오후 중매쟁이 노파가 웬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점잖고 풍채 좋은 중년의 사내 한 분을 데리고 나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 사는 호라비 이서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여러 해 되었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시켜 홀로 지내고 있었으나 성품이 온화하고 재산도 제법 있어 좋은 재혼 상대로 꼽히는 이였습니다. 나연과 중매쟁이는 이서방의 사람됨을 보고 속으로 이 정도면 틀림없이 어머니께서도 첫눈에 마음에 들어 하실게야 하며 기대했습니다. 나연은 시어머니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잠시 나와보시라고 정중히 알렸습니다. 마지못해 건넌방에서 나온 최 씨 부인은 처음 보는 사내의 모습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의 바르고 온화한 인상의 이 서방을 보니 그리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서로를 향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나연이 얼른 앞으로 나서서 이 서방을 시어머니께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아랫마을에 사시는 이 서방님이신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입니다. 오늘 우연히 저희 집 근처를 지나신다기에 제가 잠시 청하여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셔요.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갑자기 남정네를 집으로 데려온 것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 서방의 점잖은 태도와 인품에 별다른 말 없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중매쟁이 노파가 이때다 싶어 얼른 분위기를 잡으며 나섰습니다. 아이고, 두 분 어르신께서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려, 오늘 날씨도 화창하니 참 좋은데 두 분께서 저기 시원한 마루에 앉아 오붓하게 담소나 나누시도록 저희 젊은 것들은 잠시 물러나 저 앞마당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허? 최 씨 부인은 중매쟁이의 노골적인 제안에 잠시 망설이는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이 서방의 따뜻한 눈빛을 힐끗 보더니 이내 싫지 않은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 중매쟁이의 주선이 썩 나쁘지 않으며 이 서방에 대한 첫인상이 꽤 괜찮았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중매쟁이의 주선으로 만난 최 씨 부인과 이서방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고 만남을 거듭하면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의지가 되는 부분을 발견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 마침내 재혼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서방은 진우에게 좋은 새아버지가 되어주었고 진우 역시 너그럽고 온화한 이서방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집안의 두 남자는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장기를 두기도 하며 매우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과부 혼자 꾸려가던 집안에는 남자 어른이 주는 든든함과 함께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나연과 진우는 마침내 오붓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연과 진우는 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큰 논쟁 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몰래 엿보니 이서방이 자신의 행장을 꾸리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은 울며 그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부인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일이 수발을 들어달라 간섭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니 숨이 막혀 죽겠단 말이오. 나에게도 숨 쉴 자유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오. 여보,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그저 당신이 좋아서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제발 가지 마세요. 네. 하지만 이서방은 단호하게 최 씨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나버리자 최 씨 부인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그러다 그만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상심하여 쓰러지자 아들 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아내 나연의 섣부른 계획 때문이라며 그녀를 원망하고 책망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어머니께 새 서방을 찾아드리자고 했기 때문이 아니오. 괜한 일을 벌여서 결국 어머니만 더 상심하게 만들었소. 이제 어찌할 것이오. 나연 역시 남편의 말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절이 되신 것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걱정하고 있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조용히 인기척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방에는 떠났던 이서방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운 최 씨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나연과 진우를 본 이서방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떠나보니 부인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이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돌아왔소. 부인이 기운을 차릴 때까지 내가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소. 병석에 누워있던 최 씨 부인은 남편의 말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서방 역시 아내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비록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자신의 대담했던 계획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아버지를 얻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방을 기웃거리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대신 새로운 남편과 함께 남은 생을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서방 또한 최 씨 부인을 더욱 아끼고 보살폈으며 두 사람은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덕분에 나연과 진우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오붓하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불편한 동침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탄하며 그녀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연의 조금은 엉뚱했지만 현명한 묘책 덕분에 한때 삐걱거리던 집안에는 평화와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세 사람
아니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